이재명 후보 일정 또 이재명 후보가 가는 그 자리에 항상 옆에 계셔가지고 강유정 의원님 꼭 모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뵙게 됐는데 오마이 TV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제 의원님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네, 장미 대선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꽤나 긴급하게 급박하게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이 정권 교체 열망만큼은 어마어마한 지금 역대 대선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대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선 기간도 그래서 비교적 짧았던 편입니다. 한 달이었고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이재명 후보 경선 후보 시절에 일정이 하루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작은 일정이지만 매우 알차게 꾸려졌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그런 일정들 같이 소화하면서 소셜 미디어 메시지의 최종 좀 제가 좀 검토도 하고 연설문 검토도 하고 하면서 후보의 그 매우 아주 긴밀한 일정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후보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더 잘 알려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하나 더 보태자면 그 준비된 모습을 이제는 완벽하게 전달하는 능력까지 습득한 후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네.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선 캠프에서 뭐 많은 분들 활약하셨지만은 이재명의 네. 대변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결과도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선출이 됐어요. 네, 그 후보 수락 연설을 들어보자면 네. 그 가장 크게 느낀 게 무게감 그리고 책임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89.77% 뭐 반올림하면 90%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그만큼 현재 민주당이 정권 교체 열망이 아주 밀도가 높다.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는 일종의 무게감으로 받아들이신 듯해요. 그래서 꼭 완수해내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네. 이 절대적인 지지, 다른 말로 하면은 절실함이거든요. 절실함이죠. 지금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절실해요. 네. 이 절실함의 요구를 잘 받아가겠다라고 해서 되려 무겁게 이 수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이 이제 원내 대변인 하셨고 경선 캠프 대변인도 네.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영입을 하셨나요? 경선 당시에는 궁금합니다. 그게 발탁 배경. 이재명 후보님과 그 경선 캠프 들어가기 전까지 예. 소통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전에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에 들었고, 예. 네, 저도 뭐 굳이 그리고 조금 우리가 마지막 탄핵 과정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사실 경선 캠프의 출발은 사실상 인용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경선 캠프를 꾸리고 출발할 수 있는 건데 탄핵 과정이 굉장히 지리멸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엔 좀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끝난 일이니까 네. 인용이 돼서 끝났다라고 우리가 8대 0이다 얘기하지만 이 수치를 놓고 5대 막 3이니 가슴 졸이던 순간들이 예. 꽤 길었어요. 그럼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탄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후보님에게 뭐 직접 어떤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았었고요. 그냥 제가 들었던 바에 의하면 네. 뭐 그냥 실력 위주로 뽑겠다라고 실력 말씀을 위주로. 하셨다고 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 대표였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인원으로 슬림하게 경선을 치르겠다. 이 두 가지만 저는 전달을 받았었죠. 네. 예. 그래서 실력으로 봤더니 역시 강유정이야. 그래서 그 말이 또 저는 저 역시 매우 부담이 됐고 그리고 그렇겠네요, 책임감을 오히려. 느껴서 그 누가 되지 않게 진짜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밤잠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설쳐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선 거치고 또 저희 이제 오마이 TV 초청으로 토론회까지 하고 맞습니다. 네. 예, 4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 그다음에 3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경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 대변인께서 이제 소회 또 직접 지켜본 이재명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첫 일정이 그 AI 기업인 퓨리오사를 방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모두가 조금 이제 긴장되어 있고 이제 이 경선 팀도 캠프 팀도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첫날이었는데 네. 그날 가장 놀랐던 거는 역시나 전공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날 주로 이야기를 나눴던 뭐 GPU, NPU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통해 어떻게 이 AI 산업을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머릿속에 조감도가 확실히 있다라는 걸 옆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웹툰 문화예술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방산업체를 찾아가서도 각 사실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는 자리라기보다 이 권한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잘 돌아가게 하고 일할 사람들을 제대로 일하게 해서 최대한의 효율과 실용주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더 들었던 이유는 다 준비되어 있고 방산업체를 갔을 때는 방산은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방향 모두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미래 비전이라는 것을 두고 모든 것에 포석을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왜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도 하죠. 이 추이를 높이고 어떻게든 성과가 눈에 표시가 나는 즉각적인 일 이거보다는 그렇게 어떤 즉각적인 요구를 해소하면서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방향, 꿈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긴급 처방을 해도 이거는 순간에 멈춘다라는 생각으로 각각의 그 지역들을 다니시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옆에서 저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됐고 이 학습의 기회가 결국은 모두가 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실현될 생각을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을 더 가지게 됐다. 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일정 이런 것들이 기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나와봤자 몇십 초 뭐 이렇게만 발언만 소개가 되고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직접 옆에서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생중계를 통해서 그 과정을 다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좀 느끼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다양한 분야의 공부가 잘 돼 있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항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맞아 이재명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것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다 드러났어. 현장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 순회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특히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락 연설 듣고 정말 눈물이 났다. 네. 뭐 소름 돋았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사실 스피치 또 이 말 이건 전문가시잖아요, 의원님께서 직접 듣고 네.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아주 곁에서 이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볼 때의 이재명 후보는 유쾌하고 유능한 분인데 이 연설에서는 얼마나 유망한 분인가 유쾌하고 유능한데 유망한 사람이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연설이었고요. 상당히 이 연설문 과정도 보면은 초안을 만들고 제가 뭐 어휘나 혹은 표현에서의 검수도 하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후보께서 당신이 넣고 싶은 표현, 당신이 넣고 싶은 말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잘 붙는 표현으로 늘 퇴고를 거듭하시는데 네. 이번 수락 연설문에 굉장히 깊은 애정과 시간과 수고를 들였어요.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에 가까운 이 열망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그 나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에게 네. 어떤 미래를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셨고 저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건 결국 그 김경수 후보의 그런 꿈과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말하고 있는 비전을 다 받아 안겠다라고 말한 부분이었고 네. 그거는 일단 경선을 통과한 작은 의미에서 민주당 내부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이 후보가 우리나라에 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대충 기원해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처를 깊은 곳까지 치유해서 같이 이 봉합이 아닌 통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을 네. 연설문에 담아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이란 이 키워드가 14번이나 등장을 맞아요. 하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뭐 속 시원한 연설 아니면은 정말 뭐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연설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만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다. 맞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진심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일맥상통한 거죠. 예. 우리가 처음 이 대선 경쟁 들어가기 전에 그 후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중도로 민주당이 훨씬 더 넓은 대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말인데 네. 그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중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의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그 진보의 지지층들이 바라는 건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권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행정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과정은 바로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확실히 얻어서 네.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자, 저희 애청자 김병철님께서 강유정 사랑해요. 오마이 TV 화이팅 뭐 이런 댓글 주시면서 슈퍼챗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네, 네. 그만큼 오늘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이 얘기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직접 또 보고 겪으신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첫 일정이 현충원 참배였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통합을 내세우면서 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박태준 전 총리 묘소까지 참배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 방문 첫날 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통합이다 그리고 중도 확장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들어왔던 말이죠. 네. 어떤 대선 후보가 분열하겠다, 내 편만 챙기겠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윤석열도 통합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그럼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건 사실상 구체적인 인적 구성 및 그리고 행보로 입증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후보의 큰 부담이죠. 난 통합을 하겠다, 네. 통합 정책을 펼치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그걸 보여주느냐의 첫 번째 신호로 굉장히 과감하고 놀라운 선택을 하신 거죠. 전직 대통령의 공과 과를 다 안겠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행보로 보여준 거고 특히 박태준 묘소에 들른 네. 것은 그 공과 과를 살피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포스코로 상징되는 결국은 포항제철이었던 과거, 예. 경제적인 복원을 위한 과감한 시도와 노력 이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들렸는데 그래 당연히 그 대권 후보로서의 상징적인 행보는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라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 그에 대해서 또 반응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울림이 있고 또 지금 오늘 이제 출범하게 되는 맞습니다. 선대위 지금 인선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맞습니다. MB 시절 법제처장까지 합류를 한다. 국민통합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한편은 놀랍고 한편으로는 뭐 진심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행보 자체, 인적 구성 자체도 확 달라진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통합의 흐름으로 기억하고 있던 게 DJP 연합 아닙니까? 네. 인적 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박태준 총리가 들었던 거고 이번에도 선대위 차원을 그런 면에서 어떤 식의 통합을 갈 것인지에 대한 인적 구성을 계속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왜 이런 구도가 생기냐? 네. 헌정수호대 그리고 내란 지속 세력의 대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재 씨 그리고 조갑재 씨가 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의 기수를 들고 있는 깃발을 들고 있던 분들인데 왜 이재명 후보와 더 가까운 이야기를 나눴느냐? 딱 하나입니다. 내란 그리고 계엄 불법 쿠데타의 편을 든 게 아니라 네. 헌정은 수호해야 한다라는 큰 대의에 맞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외로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냈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대통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은 딱 하나인 겁니다. 네.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통합의 대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사들 역시도 이 대전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안고 가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셔도 될 듯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선대위 출범 현장이 있는데 오마이 TV가 그 현장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통합 행보를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저쪽에서 저쪽 뭐 보수 이른바 뭐 극우 저쪽에서 빅텐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가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요. 이 사실은 정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빅텐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느새 익숙해진 게 뭐냐면 윤석열식의 배제의 정치, 그리고 윤석열식의 그 밑도 끝도 없는 네. 친근 정치, 자기의 친근함 혹은 인척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너무 기준이 무너져서 사실 저는 정상성의 회복, 다시 상식의 회복이라 보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빛나고 있는 이유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저를 발탁한 이유도 네. 공감의 언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유능한 대변인으로 봐서라고 했다라는 말처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렇게 이 행보를 가는 것들 자체가 한동안 우리에게 매우 낯설었지만 상식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 저 시청자분들의 느낌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근본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국가의 재건을 넘어선 국가의 리버스, 그러니까 재탄생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곳이 무너지고 상처 있고, 그 무너지고 상처 입었을 때 기초 체력이 경제적인 부분인데 경제조차도 지금 그렇죠. 매우 많이 닫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음, 응급 처방과 그리고 장기적 처방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네. 참 어려운 순간인데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90%에 육박하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 뭐 차이가 나면 또 언론에서도 뭐 당신은 완전히 뭐 장악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 하면서 썼을 텐데 당신과 민심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거고 이 정말 유능한 선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어제 보니까 좀 문화예술인도 맞아요. 지지 기자회견 했는데 그 현장에 또 의원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23명의 문화예술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낭독문을 한번 혹시라도 기회 되면 보신다면 네. 그 한편의 짧은 연극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배우 세 분이 읽어줘서 그 예. 전달력이 언론인들이나 일부 그냥 정치인들과 있는 것과 다른 울림이 있었는데요. 네.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고 우리의 정상성을 찾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계의 가장 예민하고 기민한 촉으로, 그리고 이 감각으로 보았을 때 감수성에서 지금 이렇게 정말 엉망이 된 나라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훌륭한 도구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이 국가 재건의 도구로 쓰겠다라는 요소였는데 네. 일단 대표적인 인사들 123분이 어제엔 같이 참여했지만 계속 2차, 3차, 4차 이어지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대선 후보 결정된 이후 최초의 그런 지지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갖고 기민하게 움직이겠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산업적 비율을 들자면 다 1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의 무게라는 게 생각보다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세요. 네, 걸고 그럴 수 이름이 있겠네요. 곧 이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매우 감사를 드리고 네. 한편으로는 이 마음들을 담아서 정말 약속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저도 더 한번 바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도 얼마나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가 무너져야 되는 상황, 내란 사태까지 겪으면서
고통을 받았던 문화예술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앞장서서 깃발을 들었다.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들고 네. 더 이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예, 지지 선언이 지난번에 예. 탄핵 과정에서 영화인들이 지지 선언 내지는 네. 탄핵 촉구 선언을 할 때도 음. 6천 명이 넘었어요. 네, 정말 거의 모든 영화 관계인들이 네. 스태프와 뭐 전 범위를 아울러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뒤죽박죽이 된 세상을 복원해서 기초적인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K 이니셔티브를 얘기하면서 K 컬처의 중요성을 맞아요. 매우 강조를 했고 문화 강국의 요소가 결국 우리의 미래다라고 유망한 부분 한 부분으로 매우 주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지와 응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3차 지지선언 또 다른 분야의 지지선언 기대를 해보겠고요.